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제79차 원내 대책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한 편엠으로 나라 전체가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은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감염 우려로 외출 예방을 못하고 집에서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거리 백화점, 식당과 공공장소는 인적을 찾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중국 내 우한 폐렴 사망자는 400명, 확진자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정부의 은폐 의혹과 방역 실기로 엄청난 속도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는 사이에 세계 각국 중국행 항공편 중단, 국경 폐쇄 등 앞다퉈 중국과 그 격리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감염 방역의 제1원칙은 유입 차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이미 지난주에 중국과 외교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입국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후베이성으로 국한된 제한적 입국 조치에 대하여 감염을 막는 역부족이라며 방역 골드타임을 놓치기 전에 중국 전역을 상대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현재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야 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즉각적인 입국 금지 조치와 함께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합니다. 소통고지와 폐쇄행정 그리고 뒤늦은 정보공유로 사무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질병관리본부 대신 국무총리가 직접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전 부처가 협력해야 계류되어 있는 민생법안이 244개나 됩니다. 무엇보다도 민생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원내대표 회동까지 중간에서 의견을 잘 조율하여 임시국회가 꼭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모두가 하락세이고 무당층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에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세는 총선까지 가까워져 올수록 더욱더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태 정당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정당을 바라는 갈망도 커질 것입니다. 안철수 신당은 국민과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창당 작업 중입니다. 지난 일요일 안철수 대표가 신당의 비전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기존 정당과 차별해야 되는 혁신적인 비전 콘텐츠를 계속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미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내일은 투쟁하는 중국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정치와 신당이 나아갈 방향을 모셔가는 토론회가 제가 주최합니다. 안철수 대표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는 황태현 동국대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고 한양대 이영재 교수님과 이태규 의원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손학규 대표님한테 요청합니다. 우리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 참여한 비례대표 의원들을 즉각 제명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이어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강남 건물 논란을 보면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에서 과연 부동산 투기를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의 상가 건물을 25억 7천만 원에 매입해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지난해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어제는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은 자진 사퇴였지만 실상은 민주당이 김 전 대변인을 압박해 강제로 불출마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도현 시인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민국 검찰은 꿈을 꾸는 것조차 범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 교수의 강남 건물 관련 문자를 공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물론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도덕하거나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흑석동 부동산 투기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강남 빌딩 운운은 집권 세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있는 현 정권이 과연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을 염려해서 김의겸 대변인을 불출마시켰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지금 이 조국 사태를 시발로 청와대, 법무부, 검찰총장과의 갈등, 또 여야의 선거불입, 우한 신종 바이러스에 버터펴서 지금 나라 경제와 안보가 방향을 잃어가는 성장률 2%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고모 1.4% 성장, 제조업 1.4% 성장, 건설업 마이너스 3.2%, 국내 총소득 0.4% 마이너스입니다. 설비 투자는 무려 8.1%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지표 속에서 정부 지출은 6.5% 증가했습니다. 생산 주체가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총고정자본 형성에 정부 부문이 11.1% 증가했습니다. 순전히 정부가 세금으로 떠받쳐 만드는 가짜 2%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를 구체하게 따질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당장 공단에 가보십시오. 돈 버는 공장이 얼마나 되고 가동 중인 공장들이 몇 개인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급 인상, 주요 수당,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견디며 살아남을 대한민국 제조업은 몇 개 없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위기인데 나라의 국방안보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미 공조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상태로 평가받고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해서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극천여 명이 4월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도저히 동맹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사태까지 이른 것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깊이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은 폐렴 문제, 신종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당은 어느 사단에서 양파 진원이나 안보 문제라고 이렇게 하고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조치로 일선 부대가 장파를 비치하고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소식을 듣고 가짜 뉴스라고 하여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조치인데 이걸 단순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화 처벌은 이런 뉴스가 금방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우리 국민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야구를 통해서 검색해 봤습니다. 한국 육군 다만아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을 치니까 18만 이상의 관련 뉴스가 검색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얼마 전 정관 공무원적인 지소미아 원장이냐 중단인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일본 자유대가 이 뉴스를 보고 우리 군을 다만에게 군대라고 부를까 걱정됩니다. 이 뉴스를 보고 우리를 다만에게 군대라고 부를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리 군의 정보력과 유기 대응 능력에 대해 비웃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아찔하고 짝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사소한 문제도 안보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군을 통솔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 대응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병원에는 국군 수도병원에 있는 총 8개의 음압병실이 전부입니다. 전국의 군부대가 산재해 있는 육해공군 통틀어 오직 국군 수도병원 한 곳에만 음압병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우리 군은 생물학전이 발생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방부 당국자는 달라진 감염병 환경을 똑바로 인식하고 각 지역별 군 병원의 진료 및 격리시설 구축에 근본적인 대책을 국가안보 차원의 깊은 고민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종 바이러스 문제는 세계가 비상 상황입니다. 평소 우리 국가 운영이 청와대 정부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 중심으로 수석 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것인지 평소에 통제의 무게를 봐서 당연히 청와대가 중심이 되고 그 중심에 대통령께서 서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한 폐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일면 우한 폐렴 사태가 날로 점입 가경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조치인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4일부터 후베이성을 2주 안에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적극적이지 못한 정부 대응에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숫자만 약 15,000명에 달하고 있고 이 중에 약 40%는 후베이성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어제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높이겠다고 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검토로 급 변경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는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는 혐중, 반중 감정의 호소가 아닙니다. 이웃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응당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역 주권이 중국에게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한시적으로나마 춘절과 개학 기간만이라도 중국 및 중국 경유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2월 20일 이후 들어온 제주 무사증 중국인 입국자들을 포함해서 중국 경유 입국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경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무증상 전파, 잠복기 전파 가능성이 WHO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공포에 휩싸인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지지부진한 대응이 아닌 단호하고 발빠른 대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통과를 위해 여야 모두 애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진영을 떠나서 저희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